여기서 제가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은 또 메타트레이더의 팁을 드리자면 바로 크레딧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돈벌쌤 팀장입니다. 정말 불장 이런 불장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당연 SK하이닉스죠. 다들 수익을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 아마 자신있게 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기관과 개인의 성적표인데 연기금은 연금 고갈치를 4년이나 늘렸고 증권사는 지금 역대급 성과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들은 이 레버리지에 불리고 또 비투랑 연끌 때문에 이자만 갚다가 끝나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같은 SK하이닉스를 투자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수익률이 이렇게 다른 건지 오늘 그 이유를 파헤치고 해결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관들의 투자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기관들은 개인들처럼 오늘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은 이 매매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관리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데 좋은 자산을 매수한 뒤 언제 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오래 보유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해칭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해칭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양방향 매매도 해칭 이고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매매도 해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개인은 이런 위험이 두려워서 자산을 팔지만 기관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여 수익까지 챙기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률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SK하이닉스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인데, 일단 저 역시 SK하이닉스는 장기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또 HBM 시장이 역시 성장 여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아직 강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한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는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이 해칭을 접목을 해볼 건데, 해칭은 한마디로 보험입니다.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락 위험만 줄이는 전략이에요. 즉 주식을 보유하고 하락에는 대비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락에 대비하는지 알아볼 건데,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는 게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SK하이닉스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을 매도하기보다는 코스피 200을 활용해 시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면서 하락장에서 수익을 보는 대표적인 상품이 이런 코덱스 인버스, 타이거 인버스 같은 ETF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ETF가 아니라 장애 파생 상품인 CFD 상품과 비교하면서 더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ETF는 펀드지만 이 레버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칭 규모만큼 내 자금을 추가로 계속 투입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현물을 매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규모의 내 주식 계좌를 해칭을 하고 싶으면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이 인버스 ETF 역시 그에 상응하는 1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반면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만으로도 동일한 규모의 해칭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종목은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도 자금이 과도하게 묶이지가 않고 시장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칭 비율 조절이 자유로운 건데, 기관들은 보통 자산을 100% 해칭하지는 않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10%, 20%, 30%씩 이렇게 조절하면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 CFD는 내 자산 규모에 맞게 계약 수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시장 전망에 따라 해칭 비중을 원하는 만큼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베타 관리인데 비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바로 베타 해칭입니다. 베타란 시장이 1%가 움직였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규모의 내 주식 계좌가 있고 베타가 1.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10% 하락을 하면 내 계좌는 1.5배인 15%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체 지수보다 내 종목이 더 많이 빠져
빠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때 코스피 200 CFD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의 20-30% 정도만 해칭을 걸었다면 실질 베타를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좋은 종목을 팔지 않고도 계좌 변동성을 적은 자금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FD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래하고 또 알려져 있는 CFD 상품은 K200입니다. 메타트레이더 플랫폼에서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메타트레이더 계좌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는 코스피 200이 10포인트가 오르면 250만원의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1포인트에 약 25만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인 거죠. 그리고 포지션 하나를 매수하기 위한 증거금, 우리가 선물은 증거금이 필요하죠. 증거금은 약 100만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계좌가 1000만원이고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1%가 하락을 하면 약 10만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만원의 손실을 상쇄하려면 K200 CFD에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는 포지션만 보유하면 되는 거겠죠. 현재 K200 CFD는 1포인트당 약 25만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코스피 200이 약 1%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1계약은 약 100만원의 손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10만원 정도만 해칭을 하려면 약 0.1계약 정도의 비중, 증거금은 단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장이 예상과 달리 계속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면 CFD에서 잡은 이 매도 포지션에서는 약 10만원의 강제청산, 로스컷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시장 상승에 따라 약 10만원의 평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즉 CFD에서 손실이 난 만큼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전체 자산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논리인 거죠. 여기서 제가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은 또 메타트레이더의 팁을 드리자면 바로 크레딧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크레딧은 메타트레이더 브로커에서 제공하는 거래용 평가 자산입니다. 한마디로 보너스금이죠. 브로커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입금하면 30%의 크레딧이 지급이 돼서 실제 거래 가능한 자산은 13만원이 되는 거겠죠. 아까 예시처럼 해칭을 위해 매도 포지션을 운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시장이 예상과 달리 계속 상승해서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되더라도 실제 손실은 내 자금 10만원인 거고 나머지 3만원은 크레딧이 손실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시장 상승으로 13만원의 평가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받은 크레딧만큼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10만원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만약 운용 규모가 100만원, 1000만원이라면 크레딧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손실이 30만원, 300만원까지 늘어나는 거겠죠. 물론 이것이 항상 이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크레딧 정책은 또 브로커마다 다르고 지급 조건이나 소멸 조건도 모두 다르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며 해칭 전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내 자산을 오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에 제가 도움이 되는 실전 전략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